네, 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특화 프로그램, 오늘은 특허 앤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배진우 박사와 함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전자상거래 또한 다양한 형태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선 전자상거래, 즉 모바일 커머스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커머스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주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기존의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보고 구입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기존의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커머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지급의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건데요. 사용자가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다면 그야말로 참 편한 일인데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는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의 형태를 깨트리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사용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갑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빼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금액을 지불할 때 스마트폰을 빼서 간편하게 결제하기 위해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즉 NFC 기술인데요. 네. NFC 기술은 RFID라는 전자 태그의 일종으로 10cm 내외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단말기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결제뿐만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산지 정보나 연관된 다양한 상품 정보들, 이러한 내용들까지 볼 수 있어서 응용 분야가 광범위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 안에 넣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기존에도 이 바코드 형식으로 간단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바코드의 형식은 지금 애플이 상당히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애플을 제외하고 삼성을 비롯한 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NFC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도 향후에 NFC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애플의 페일 실러 수석 부사장이 올 6월에 NFC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페이스북이나 다른 앱을 통해서 NFC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근거리 무선통신이라는 고급 기술을 굳이 활용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바코드나 핸드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 등을 이용해서 모바일 커머스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애플이 NFC를 고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개인정보나 보안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2년 7월에 오센텍이라는 보안 관련 회사를 고액에 인수를 했습니다. 또 올 3월에도 건물 내에서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와이파이 슬램이라는 기업을 또 인수를 했는데요. 즉 보안 이슈 해결과 대부분의 결제가 실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더 비중을 두겠다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요약하자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휴대폰을 결제 단말기에 댈 것이냐 아니면 화면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차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거래의 관점에서 사용자가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군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기술이 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허 출원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출원권은 약 600여 건이고 2004년 이후에 한 4, 50건 정도가 출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2011년도에 300건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매년 약 100건씩 출원이 되고 있는데 국내보다 약 한 2, 3년 정도 특허 관련된 노력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소 기술의 유형을 보면 NFC 응용 서비스 및 관리 관련된 기술이 44% 정도로 가장 높았고 NFC 칩 및 제어 기술이 33%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최근 급격하게 특허 출원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까지 아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군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커머스를 통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더 활성화되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이파 2003 전시회 개막에 앞서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기어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기어가 향후 스마트폰과 함께 스마트워치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세계 2위의 휴대폰 제조사 노키아를 인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 시장 약진과 노키아의 공격적인 특허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휴대용 태양광 충전 장치에 관한 국내 특허 출원이 최근 10년간에 집중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캠핑 관련 시장의 확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한 주간의 특허 이슈들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어느 뉴스에 좀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 인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현재 모바일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 및 구글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노키아 인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휴대폰 제조사를 인수했다는 점에서 구글이나 애플의 사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모바일 시장으로의 공격적인 진입을 위해서 통신 관련 특허 및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특허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구글과 애플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 거기에 대한 모바일 시장을 뛰어들기 위해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를 했습니다. 애플 역시 아이폰 출시 이후 통신 부분의 특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텔의 특허를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그리고 통신 관련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 전략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통신 특허를 확보해서 모바일 기기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것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번 인수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에게도 아주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다른 경쟁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 실제로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경쟁할 수 있는 모바일용 OS인 윈도우 8을 출시해서 모바일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상당히 기대 이하로 좀 저조했던 상황이었고요. 네. 이번 인수를 통해 모바일 시장에서 OS와 자체 완성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리고 또 특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구글이나 애플같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직접 스마트폰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노키아 인수는 경쟁 기업들과의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좀 있는데요. 네. 구글은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를 할 때 막대한 금액을 들여 특허까지 모두 매입을 한 반면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노키아가 보유한 8,500여 건의 특허를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특허를 모두 인수하는 것보다 그 사용권을 가지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노키아도 여전히 특허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국내 기업인 삼성이나 LG의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적극적인 모바일 시장 진출도 경계를 해야겠지만 네. 노키아의 공격적인 특허 소송 또한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사로 넘어가면서 노키아 자체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관련 특허는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특허적인 방어를 할 필요는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경쟁사들과의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자체도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공격적인 특허 소송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드웨어와 통신 관련 특허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혁신적인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특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노키아 인수가 관련 업체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특허 소송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